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R과 파이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R은 통계 분석하고 기초적인 기계학습, 우리가 보면 슈퍼바이즈 러닝 뭐 이런 쪽으로 쓸 때 주로 많이 쓰이고요. 파이썬은 주로 일반 프로그래밍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기계학습하고 주로 딥러닝 쪽에 붙어가지고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비전공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코딩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R 써봤죠? R. 자바도 써보고 우리가 R도 써봤는데 R은 쉽게 그냥 바로 코딩 들어가서 변수도 설정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파이썬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코딩 쉽게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원래 파이썬 자체 만드는 목적이 초보자도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목적으로 한 거고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데이터 마이닝, 사이클 런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글로 랭귀지라는 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 위에 자꾸 뭔가를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텐서플로우도 파이썬 위에다 그냥 붙여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여서 쓸 수 있도록 거의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돼 있고, 오픈 소스고요. 라이브러리가 이제 풍부하다라고 돼 있는데, 기계학습 쪽은 주로 사이클런이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법 구조는 우리 R에서 한 거랑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바나 이런 거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붙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라든가 또는 우리 대가로 아니면 가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 에러가 막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코딩할 때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이 파이썬도 그렇고 여러분들 R도 해봤죠? R에서 하는 것도 보면 들여쓰기가 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로 이렇게 그거를 인식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주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함수 지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수 지정해주는 이제 명령어고요. 요렇게 if 요렇게 코드로 할 때 depth 들여쓰기 있죠? 들여쓰기로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로나 대가로는 안 쓰지만 들여쓰기로 해야 돼서 요거를 잘 명심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R 코드 할 때는 if 구문, for 구문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주로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if 구문하고 이런 거를 거의 안 배우고 우리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파이썬 할 때는 if 구문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제어문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보신 것처럼 이게 약간 코딩을 하면서 뒤에 데이터를 조금 정리해 주는 게 if 구문하고 for 구문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 줘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좀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배우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을 설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거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고급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하고 정부기관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죠. 야후, 구글,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파이썬만 가지고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파이썬도 개발 언어 중에 하나로 포함돼서 같이 우리 개발할 때 이것도 쓰고 있다라는 얘기지, 이 회사들이 파이썬만 갖고 개발한다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도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할 때 이제 여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죠, 그 안에서. 그리고 이게 인터넷도 지원을 해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책에도 뒤에 챕터 7, 8 이렇게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갈 거고, 그런 건 나중에 인터넷하고 연동되는 거는 따로 이제 책 보고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깔아야 될 게 아나콘다라는 게 있어요. 아나콘다. 이게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위에 파이썬을 사용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큰 툴이에요. 배포판 툴이니까
그거를 아나콘다라는 거를 깔아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 아나콘다를 깔아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나콘다를 까면 그걸 실행하는 커널이 있는데 커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스처럼 시커먼 화면에다가 치는 그런 커널이 있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프롬프트 화면인데 그런 걸로 안 하고요. 웹페이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쉽게 개발된 게 있어요. 툴이. 그걸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가 하는데 주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됩니다. 쉽게 실행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R하고 좀 틀려요. R 스튜디오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좀 구분을 해서 잘 쓰셔야 돼요. 아마 딱 보면 전혀 틀리네 이렇게 감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numpy라는 거를 패키지로 붙여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R에서 보면 인스톨해서 썼죠? 그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기 때문에 안 깔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설치도 또 몇 개는 설치해야 돼요. 나중에 해볼 거예요. 필요한 거는 설치할 텐데 기본적으로 numpy라든가 뭐 pandas-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얘를 콜을 해서 불러 갖고 와야 되는데 import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합니다. 우리 R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해서 임포트 시켰죠? 근데 여기서는 import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얘를 콜해서 쓰게 돼요. 네, numpy라는 게 있는데 이 numpy가 뭐냐면 수학 공식 계산할 때 쓰는 공학용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scikit-learn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 마이닝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개발된 툴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제 numpy라는 게 있는데 numpy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수학을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numpy가 기본적으로 깔아서 우리가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화면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제일 앞에 뭘 하냐면 기본 패키지들을 먼저 로드를 먼저 해놓고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 판다스라든가 numpy라든가 이런 건 기본 세팅으로 처음에 무조건 설치해놓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의 다 쓰니까.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거의 쓰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중에 우리가 임포트 시키는 건 나중에 해보겠지만 일단은 numpy라는 게 있다. 이제 용어가 나오면 numpy는 수학 공식 계산하고 뭐 이렇게 수학적인 거 연산하거나 할 때 많이 쓰이는 툴이다. 그래서 numpy를 이제 임포트해서 우리가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matplotlib이라는 게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matplotlib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R에서 보면은 ggplot이라는 거 배웠죠? ggplot2. 그죠? 그래픽 할 때. 여기는 이제 그 개념으로 나온 게 matplotlib이라는 건데 이게 그래픽을 도와주는 이제 패키지예요. 그래서 얘도 깔아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라는 거를 깔아서 꼭 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CSV를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콜해서 업로드 시켜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다스가 기본으로 깔려서 우리가 써야 되죠. 그리고 판다스에서 쓰는 기본 용어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R에서 배운 데이터 프레임하고 같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켜놓고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판다스를 꼭 설치해서 같이 데이터를 불러 갖고 와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도 임포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umpy, matplotlib, pandas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콜해서 위에다가 임포트를 먼저 시켜놓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툴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scikit-learn이라는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scikit-learn이라는 거를 써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보통 앞에 붙여서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확장해서 딥러닝까지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위에 텐서플로라든가 이제 케라스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위에다가 붙여서 쓰게 되는 겁니다.